어떻게 될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우리 아파트를 팔면 되겠다. 인생 다 걸고 한 거죠. 네. 정도가 안 되는 물건이었어요. 풍화암이 나왔어요. 바뀔 수 있으니 시간을 충분히 오래 달라. 첫 보니까 미팅하고 안 만났어요. 한 달에 이자가 얼만데 건축상 받을 수 있지 않을까. 12억 5천, 15억. 철근 빼먹으면 어떡할 거야. 콘크리트 좀 덜 부으면 어떡하고. 사과도 안 받아주시고. 약간 포기하시고 저희 쪽 건물을 계약하셨어요. 꿀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빌딩 진영 쌤입니다. 오늘은 제 첫 번째 건물이죠. 강남구 역삼동에 드디어 신축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매입과 또 신축 과정 그리고 재매각 과정까지 투자자의 입장에서 전 과정을 이야기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소개하기 전에 앞서서 오늘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셨는데요. 저희 남편이죠. 네, 서현동 마스터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웅 마스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여기서 또 뵙고요. 아침을 봤는데 또 보네요. 맨날 보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우리 진영쌤의 남편이고요. 빌딩 진영쌤 아카데미의 컨설팅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마스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역삼동 건물이 준공이 되고 이제 건축물 대장이 나오고 오늘 보존 등기를 위해서 취등록세까지 납부를 했는데요. 5천만 냈어요. 네. 건물을 매입하고 1년 반 만에 신축 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년 반 동안에 정말 우여곡절도 많았고 또 이를 해결해 나가면서 정말 건물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신축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이번 매입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맞습니다. 건물을 매입해서 월세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저희처럼 노후 건물을 사서 이렇게 신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처음부터 지금 1년 반의 과정을 모두 다 이제 오늘 노하우를 다 설명을 해드리고 자료 영상도 보여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컨텐츠를 제작하게 됐는데 도움이 되시겠죠? 네, 공개하겠습니다. 네. 자,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네. 그때 당 저희가 이제 부동산 현업에 있고 정말 건물주가 되고 싶다 생각만 하고 있다가 저희가 이제 무주택부터 아파트 매입까지 하면서 하나의 꿈을 이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죠. 또 하나의 네. 꿈을 이루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건물주 어떻게 될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우리 아파트를 팔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계약금 먼저 걸어놓고 아파트 팔릴 거니까 그래서 그 후에 매각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인생 다 걸고 한 거죠. 네, 정말 인생 다 걸고. 잘못해서는 큰일 났습니다. 네. 지금 그때 당시 심정은 너무 사고 싶다. 맞아요. 지금 네. 사야 된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저희가 이 건물을 이제 선택하게 된 거는 우선 노후된 건물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건물을 우리가 밸류업하면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정말 초역세권의 대로변에서도 보이는 건물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했었고 또 세 번째는 그냥 적당한 평당가 시세였어요. 이게 분명히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그때 했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이 건물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시장에 나와 있는 지 굉장히 오래된 물건이었어요. 아마 그 당시에 물건 알아보셨던 분들이면은 이 물건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셨을 거예요. 네. 근데 거래가 안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네. 그게 뭐였냐면 명도죠. 예. 명도가 안 되는 물건이었어요. 그리고 뭐 도로가 좁다. 뭐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명도 우리가 하면 되는데. 그렇죠? 네. 우리가 하면 되고 도로 좁은 거 앞에 더 큰 도로가 있는데 네, 바로 건물 앞에 있는 도로보다 그 앞에 나가서 있는 큰 대로변을 바라봤을 때 이곳에다가 신축을 하면은 예, 아주 네.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아서 저희는 그쵸. 뭐 고민할 것도 없이 예, 그리고 또 마침 바로 옆에 땅이 정말 대지도 똑같은 50평대의 6층 건물로 신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딱 그림이 그려진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신축을 정말 빠르게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저희는 기쁜 마음에 계약을 했고 잔금까지의 기간이 좀 여유롭게 잡았잖아요. 그때. 맞아요. 예. 11월에 20년 11월에 우리가 계약해서 21년 5월에 잔금 예정으로 이제 계약을 했죠. 네. 그래서 그 기간에 저희는 설계를 하고 또 잔금하고 바로 멸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세 분 만났죠. 맞아요. 설계사님을 세 분을 만났습니다. 팀 만났는데 제가 느낀 거는 예술을 하시는 건축사님하고 일을 하는 게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번째, 저희는 예술. 빠르게 이 사업을 성공을 시켜야 되는데 빨리 신축을 해서 이제 시세 차익 보는 이제 이런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예술을 하시는 건축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유명하신 건축사님들.
네, 근데 처음부터 얘기를 해주세요. 설계 기간이 오래 걸릴 거다. 충분히 달라. 그리고 여러 번 바꿀 계획이 있다. 네, 바뀔 수 있으니 시간을 충분히 오래 달라. 네, 그리고 그 뒤에 내가 고르는 시공사하고 공사를 해야 된다. 나의 작품을 최대한 구현해 줄 수 있는 시공사하고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전제 조건 하에 깔리다 첫 보니까 미팅하고 안 만났어요. 맞습니다. 설계 네. 급해서. 저희는 5월 달에 잔금하고 네, 바로 공사 들어가야 네. 되는데 한 달에 이자가 얼마인데. 네. 결론은 이제 이 실물을 잘 아시고 네, 가장 현실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거를 빨리 구현해 주실 수 있는 일 처리가 빠른 건축사님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됐죠. 그분하고도 지금 현재 많은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안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유, 예술했던 그 건축사님. 맙소사죠. 네. 이때는 근데 처음 건축한다고 진짜 너무 설레어가지고 설레어서. 막 별의별 상상 다 해요. 막 건축상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건축사님 저희 건축상 받을 수 있지 아름다운 않을까요? 건축사님. 예, 진짜 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어이가 없죠. 네. 그때 이제 빌리니 그쵸. 네, 빌리니. 네. 네, 그랬습니다. 저희 설계사님을 제가 선택을 했던 건 세 가지 안을 주셨는데 첫 번째 정말 이 전면을 좀 크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보통은 다 그냥 딱 50평에 25평, 50%의 건폐율로 딱 직사각형인 그런 건물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우리 설계사님은 이렇게 기역자, 니은자로 해서 이 전면이 좀 크고 뒤에는 조금 작아지더라도 이 건물 좀 넓어 보이게 다 설계를 짜주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놀라웠습니다. 우리 니즈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네. 저희 회사 규모를 말씀드리고 저희가 직접 쓸 거니 저희 회사로 만들어 달라고 네. 이제 설계를 의뢰를 했죠. 근데 그걸 제일 잘 알아들으셨어요. 네, 맞아요. 네, 공감이 잘 됐죠. 저희 의견이 들어간 건 저희가 이제 상가 사무실 임대차를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이제 그 통사옥은 주차가 꼭 편리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설계사님은 처음에는 이제 1층 상가를 봐서 좀 상가 쪽을 많이 빼주셨는데 저희가 그거는 이제 주차를 좀 많이 그렇죠. 편리하게 맞아요. 전면에 빼달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미팅에서 결정이 끝났습니다. 주차가 굉장히 포인트예요. 네. 그 CEO 분들 주차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꼭대기에 사용하시는 그 CEO 분이 결론은 이 이용료를 지불하거든요. 임대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그분들 주차 최소 2자리는 멋지게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진짜 옛날에 임대차 가면은 주차 불편하면 그냥 CEO 분들 가세요. 그쵸, 보지도 않고 그냥 보지도 가세요. 않고 가죠. 예. 그래서 거기서 주차가 다 꼭 탈락이에요. 포인트예요. 네, 통사옥은.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해서 설계를 마무리했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설계할 때 꿀팁 어떤 게 있을까요, 마스터님? 우선 이 사업을 빠르게 진행해 주실 수 있는 건축사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건데 혼자 이렇게 다른 생각하고 계시는 건축사님들이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잘해준다 그랬는데 막상 해보고 또 안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설계사를 이렇게 건축사님을 변경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 운 좋게 한 번에 이렇게 잘 됐어요. 그래서 꿀팁이라고 하면 내 사업을 잘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내 것처럼 이렇게 해주시는 속도가 빠른 네. 건축사님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이렇게 설계를 완료하고 시공사 선정하는데 정말 머리 아팠잖아요. 진짜 그때 그때 잠못 생각하면 잤죠. 잠을 네. 한 달을. 맞아요. 네, 저희 맨날 술 이렇게- 먹었어요. 설계가 다 끝나고 이제 견적도서라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견적도서를 이제 각 시공사들한테 이제 배포를 해서 그 시공사들이 견적을 내요. 대략 기간이 한 2주 정도 걸려요. 2주 정도. 그래서 2주 동안 이제 다 배포를 하고 이제 기다렸는데 이제 금액이 또 다양하게 제각각 와요. 뭐 어떤 데는 12억, 어떤 데는 13억 5천, 어떤 데는 15억. 거기서 혼란이 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니 똑같은 품목을 시공사들한테 줬는데 왜 금액이 다 다른 거야? 여기서 혼란이 왔어요. 그땐 너무 몰랐어요. 너무 맞아요. 몰랐었고 근데 지금 이제 제가 현업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차이점이 엄연하게 있더라고요. 네. 예, 그 차이점은 그 회사 규모에 따라 회사 도급 순위가 높을수록 관리비라는 게 많이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사 원가는 얼마인데 관리비가 뒤에 회사별로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급 순위가 높을수록 공사비 12억에 추가적으로 붙는 관리비가 높게 들어가고 도급 순위가 낮을수록 뭐 예를 들어 회사 규모나 뭐 직원들 월급 주는 뭐 이런 인원수가 좀 적거나 이런 경우에 따라서 관리비가 적게 나가요. 그래서 기본 그 건축비에 이런 관리비가 뒤에 붙는다는 걸 제가 뒤늦게 알았어요. 근데 처음에 그게 이해가 안 됐을 때는 너무 머리가 아팠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니 12억 5천, 15억
그냥 마냥 싼 걸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너무 싼 거 해도 네. 불안하고. 아, 그쵸. 또 너무 비싼 잘못되면 거 어떡해. 해도 우리 아파트를 팔면 되겠다. 철근 빼먹으면 어떡할 거야. 콘크리트 좀 덜 부으면 어떡하고. 너무 저렴한 건 또 안 된다. 안 되죠. 우리는 또 그건 안 되니까 네. 딱 중간 선에 있는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좀 운 좋게 아시는 건축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셔서 소개해주신 시공사에서 이제 시공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네. 하신 현장들 가까운 강남에 있는 맞아요. 것들 꼼꼼하게 다 여러 군데 돌아봤죠. 돌아보고 네. 네, 아 괜찮다 싶어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또 이제 그 다음 또 이제 철거가 들어갔죠. 맞아요. 네. 철거하는데 또 우여곡절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우여곡절 많았죠. 네. 네. 뭐 지금처럼 이렇게 뭐 허가를 받아야 된다던가 심의를 봐야 된다던가 그런 건 아니었었어요. 저희 때 당시만 해도. 네. 그런데 이제 철거를 이제 하는 도중에 그 포크레인이 방향을 잘못 틀어서 옆집 담벼락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담벼락이 무너졌어요. 기유유. 네. 그래서 난리가 났죠. 옆집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철거할 때쯤에 이제 여름 초여름이어서 굉장히 더웠는데 저희 옆 건물 지하가 스튜디오가 있었거든요. 그 스튜디오 실외기가 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실외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근데 우리 철거 소장님이 네. 미안하다고만 하시고 사과만 하신 사과만 거야. 하신 거예요. 사과만 하면 어떡해. 빨리 고쳐주시던가 이거를 빨리 주시던가 해야 되는데 네. 아유, 에어컨 안 나오니까 그 옆집 스튜디오 사장님께서 막 구청에 민원 넣고 막 구청까지 실제로 찾아가서 민원을 넣은 거예요. 공사가 일제히 스톱이 돼서 대략 한 1, 2주 정도로 공사를 못 했어요. 근데 민원을 풀려고 이제 너무 뒤늦게 이제 현장 소장님이 갔더니 저희한테 나중에 얘기해 주신 거죠. 네. 저희가 바로 알았으면 먼저 얘기를 해주셨으면 바로 가서 저희가 조치를 미안하다 했을 텐데 네. 본인이 끝까지 해결하시려고 그거를 해가지고 공사가 안 되고 멈추고 민원 해결하려고 찾아갔더니 사과도 안 받아주시고 기분 너무 나쁘셔가지고 이제 사과도 안 받아주시고 결국적으로는 이제 우리 진영쌤께서 이제 찾아가셔서 네. 이제 사과하고 네. 이제 이거 드리고 네.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죠. 네. 그러고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무너진 담벼락은 이제 나중에 저희가 예쁘게 새 걸로 세워드리겠다. 그리고 옆집 그 망가진 실외기 에어컨 새 걸로 교체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멸실이 완료가 됐죠. 여기에서 조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어떤 민원이라든지 조금 너무 감정이 상하기 전에 빠르게 해결하고 그것을 소통을 해서 건축주 그리고 현장 소장님 그리고 그 민원 제기하신 분 이렇게 빠르게 소통을 하고 또 어느 정도의 그 돈을 조금 드리면 맞아요. 하루 이틀 지나면 안 돼요. 네. 감정이 상해요. 감정이 상해요. 그냥 일이 발생됐으면은 즉각적으로 사과를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뭐 이렇게 보상을 해드린다던가 이렇게 해서 빨리 끝내는 게 네. 예, 좋은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공사 못하면 2주 동안 이자가 얼마입니까? 그건 네. 이제 건축주 손해이기 때문에 맞아요. 결국은 건축주 손해예요. 네. 네. 이제 드디어 두근두근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네. 착공 들어갔죠. 착공 들어갔을 때도 또 네. 잠깐의 일이 있었죠. 저 일이 없었던 일이 적이 계속 없어요. 있긴 일이 있어요. 계속 생겨요. 근데 네. 저희가 또 해결을 잘하잖아요. 네. 네. 근데 저희 착공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굴토심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요즘 신축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네, 굴토심의를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서 저희 때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저희 커트라인에 커트라인에 걸렸어요. 그래서 철거가 해야 된다. 늦어지는 바람에 네. 굴토심의까지 받게 된 거예요. 한 달 뒤 늦게 착공이 들어갔어요. 굴토심의 네. 때문에 이제 비용도 추가됐죠. 추가됐고, 맞아요. 또 네. 기간도 또 추가됐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신축은 정말 넉넉하게 한 1년 정도 잡았지만 네. 철거하면서 조금 미뤄지고 또 착공하면서 또 굴토심이 또 미뤄지고 해서 정말 2, 3개월은 그냥 늘어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항상 이제 마음을 단단하게 드셔야 됩니다. 무슨 일은 항상 발생되게 돼 있고요. 근데 그때마다 잘 대처해서 너무 하나에 이렇게 몰입해서 내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실망할 필요 없이 지혜롭게 지나고 해결을 하면 나니까 돼요. 크게 맞아요. 아무 일도 아니야. 아무 일도 지나고 아닌데 보니까. 그때는 네. 좀 머리가 아팠어요. 머리 아픈 네. 것뿐만 아니라 그때 간 다 상했어요. 맨날 술 먹어서.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굴토심이 받고 네. 또 이제 착공이 들어가서 이때부터 또 기다림의 시간이 옵니다. 지하 길어요. 2층을 정말 파는데요. 길어요. 땅밖에 안 보여요. 예. 갈 때마다 땅 파고 있어. 맞아요. 네. 저희가 지하 2층을 파는데요. 6층 건물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소방 시설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저수조를 묻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지하 1층에 저수조를 묻으면 지하 1층을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하 2층을 파게 됐고 지하 2층에 이제 사용할 수 없는 이제 공간이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저수조를 설치를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지하 2층을 파려다 보니까 9.5m를 팠거든요. 한 4, 5m 넘어가는 지점에서 풍화암이 나왔어요.
네, 공사비가 늘어날 뻔했는데 다행히 이제 약한 암이어서 이제 현장 소장님께서 이거는 그냥 포크레인으로 깨겠다. 깨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더 딜레이가 됐고 그렇게 한 3, 4개월 가량을 이제 네. 예, 토목 공사를 했죠. 또 한 가지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공사 선정할 때 시공 계약을 하잖아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그 자금을 이제 지불을 할 때 보통은 월별로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공정별로 계산을 하는데요. 저희는 공정별로 그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 계약금 그리고 지하 파기 시작할 때 그리고 1층 뚜껑 닫고 6층까지 올라가고 이런 공정별로 하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금적으로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공정별로 해야 그 시공 관계자분들이 일을 빨리 하세요. 네, 왜냐하면 선 시공 후 지급이니까 네, 빨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1층, 2층 재밌게 이제 매월 건물 올라가는 걸 보고 드디어 이제 그 가림막 비계를 해체를 하고 이제 갔는데 정말 뿌듯했어요. 맞아요. 네. 지붕층을 이제 타설을 완료하고 외벽을 붙이고 이제 외벽 다 붙이는 동안에 내부 작업도 같이 합니다. 뭐 설비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이런 작업을 같이 하고 이제 가림막을 벗기고 그 뒤에 이제 창호를 붙입니다. 진짜 건물 모습이 나오죠. 네. 저희는 이제 임대를 놓거나 또 저희가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안에가 마감이 다 끝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이 준공의 기준과 시공사에서 생각하는 준공의 네, 기준이 좀 맞아요.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저희가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그 수장 공사, 인테리어 공사를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자재 하나하나까지 다 막 심지어 교체를 하고 추가를 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죠. 네, 뭐 바닥 에폭시가 꼼꼼히 잘 되어 있는지. 그렇죠. 우리 소장님은 정말 주거에서 쓰는 이런 화장실 그 세면대 위에 이렇게 장으로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말도 이거 안 다 됩니다. 세상에. 네. 이건 예쁜 우리 카페에 가면 있는 거울처럼 좀 그렇죠. 바꿔달라 조명도 네. 달고 네. 그런 포인트가 정말 이 건물에 왔을 때 좀 예뻐 그렇죠. 보일 수 있거든요. 진짜 이 부분 조금 10%만 더 쓰면 되는데 그걸로 인해 임대차가 비싸게 나가냐 아니면 적정하게 나가냐 아니면 낮게 나가냐 차이는 여기에요. 네, 그 비용을 제가 그 철거하고 다시 더 드리더라도 그렇죠. 저는 그거에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대출이 생각을 나옵니다. 했습니다. 네. 이게 진짜 꿀팁이에요. 네. 돈을 보이는 데다가 써야지 티가 나는 거지 안 보이는데 돈 많이 쓰고 보이는 데는 아낀다? 건축주분들이 대부분 마지막에 아끼려고 하시거든요. 돈을 많이 썼으니까 마지막에 아끼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더 쓰셔야 돼요. 조금만 더 쓰시면 돼요. 보통 분들은 상가나 사무실들은 이제 임차인들이 들어와서 인테리어를 한다고 생각들을 하세요. 아, 이거 정말 잘못됐어요. 네, 음식점이나 카페 네. 이런 것들은 본인 컨셉에 맞춰서 그렇죠. 해야 되는데 네. 사무실들은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바닥이나 이런 천장에 돈 쓰고 싶어 하지 그렇죠. 않으시거든요. 네. 오히려 가구를 좀 더 비싼 걸 갖고 들어와서 럭셔리하게 보인다든지 그렇죠. 뭐 이런 컴퓨터를 더 데는- 비싼 거를 네. 산다든지. 네. 임차인들은 딱 네. 되어 있는 곳. 맞아요. 사무실 임대는 우리 아파트 월세랑 똑같다고 보시면 네. 돼요. 우리 아파트 월세집들은 뭐 도배도 해주고 장판도 해주고 화장실 수리도 해주잖아요. 근데 아파트 전셋집은요? 아예 안 해주죠. 네. 세입자가 다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상가 임차인은 아파트 전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무실 세입자는 아파트 월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 해줘야 돼요. 예쁘게 해줘야 고액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돈 아끼지 마십시오. 네. 임대차 네. 잘 맞추는 방법 꿀팁입니다. 그렇게 인테리어를 꾸미고 나니까 정말 거짓말처럼 내놓은 지 일주일 만에 계약이 됐어요. 매입했을 때 계획이 보증금 2억에 임대료 1,800이거든요. 마지막에 제가 그 인테리어에 힘을 좀 줬다고 했잖아요. 네, 대략 한 1억 정도 인테리어에 힘을 좀 더 줬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내놓은 지 일주일 만에 계약이 됐고 보증금 2억에 2,500에 그 임차인분이 다른데 계약을 하셨다가 혹시 몰라서 저희 건물을 봤는데 그 건물이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약간 포기하시고 저희 쪽 건물을 계약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정말 본인이 할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본인 감성, 젊은 감성이다. 여기에 감동하셔서 내놓은 지 일주일 만에 계약이 됐고, 네, 이제 지금 영상 촬영일 기준으로 이제 9월 말에 이제 입주를 합니다. 정말 간판. 간판 대박이죠.
충고도 느꼈죠. 아,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우리가 들어갔어야 되는데요. 저희 건물 이제 특징이 하얀색 조명이 없잖아요. 네. 네, 다 이렇게 정보색이잖아요. 이 블랙톤 노출 콘크리트. 전방 보세요. NCO 아, 진짜 제가 들어가고 싶은 건물이에요. 이제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됐고 이제 매각 준비를 또 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네, 정말 저는 사실 매각하기 너무 아까운 건물이에요. 첫 건물이고 맞아요. 정말 저희가 이런 신경 정말 많이 쓰고 네. 정말 사랑과 애정을 다 쏟은 건물인데 매각하기는 네. 정말 아쉽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물건 만나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예, 물건을 만나는 거는 배우자를 만나는 거라 생각을 하고요. 지금 방금 우리 진영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을 매각하려고 준비를 할 때 보면 딸을 시집 보내는 그런 기분인 것 같아요. 사실 좀 아쉽고 뭔가 이렇게 1년 동안, 1년 반 동안 이렇게 기획하면서 같이 준비하고 우여곡절 겪고 했는데 막상 보낼 날이가 좀 아쉽기는 해요. 네. 그래도 저희는 다음엔 청담동 건물주가 목표이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입부터 설계와 이런 시공 전 과정들을 저희가 직접 다 해봤고 또 저희 고객님들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건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 신축이나 이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빌딩 진영쌤의 또 댓글이나 또 전화로 유선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네, 꼭 매입을 해야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언제든 뭐 이렇게 내가 뭔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뭔가 좀 어려움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어도 언제든지 뭐 댓글이나 전화로 이렇게 상담 요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친절하게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어떻게 건물을 매입했는지 그리고 내부가 어떤지 좀 궁금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 봤고요. 또 다음에 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셔야 돼요. 그 당시에 금리도 저금리여서 매수자들도 많았고요. 주변 사례가 많았습니다. 매물가랑 거의 맞게 감정가가 높게 나왔습니다. 용적률하고 건폐율하고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건폐율이 대지 50%다 보니까 너무 왜소해 보여서 어떻게 하면 좀 웅장해 보이고 커 보일 수 있을까라는 게 저의 설계 포인트였습니다. 이 메스 덩어리에 대한 어떤 힘을 주기 위해서 이 창문을 없앴는데 무엇을 추구를 할 거냐, 기능을 추구를 할 거냐라고 고민을 했을 때 도로에서도 이 건물이 보이니 어떤 가시성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상호 부분은 뚫었습니다. 실제로 들어와서 아무 이상 없이 쓸 수 있도록 그런 세세한 디테일을 조금 많이 신경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탕비실이나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들을 업그레이드를 해주셨습니다. 건축주분들은 대부분 마지막에 뭐 싸게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정리하시는데 대표님은 과감하게 그 금액 부분들을 투자해 주셨습니다. 나간에 다 빠져나가면 슬럼화되고 보기가 싫거든요. 근데 대표님하고 있으면서 야간 조명에 대한 생각을 제가 조금 더 깊게 했던 것 같아요. 야간 조명을 좀 신경 써서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도 사람들이 온기가 남아있을 수 있도록 조명 계획에 좀 신경을 썼습니다.